おかげだ。 친하대는 초대 오카게 센주 하시라마와 우즈마키 미토의 소녀로 태어나 나루토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혈통을 타고났지만 하시라마처럼 목둔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즈마키 일족 특유의 봉인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혈통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곤 몸이 두 쪽으로 절단돼도 살아남는 센주 일족의 강인한 신체 에너지와 우즈마키 일족의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도박 정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아 번번이 모든 돈을 탕진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가끔씩 대박이라도 터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불길한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친하대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습니다. 지라이야와 오로치마루와 함께 사루토비 히로잔의 제자가 되면서 지라이야의 끈질긴 고백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당시 친하대에겐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인 나와키가 있었는데 直樹、12歳の誕生日おめでとう。姉ちゃん、これってもしかして。そう、初代火影、我らがおじいさまの火影の首飾り。大好き姉ちゃん。私が持ってるよりはいいと思って。直樹、ずっと欲しがってたでしょ。それ大切にしなよ。この首飾りだけじゃねえよ。この里はじいちゃんの宝物だ。俺はそれを守るんだ。俺はこの葉隠れを作った初代火影の孫だからよ。言うね。男に二言はないよ。うん。俺もじいちゃんみたいになっていつかは火影の名前をもらうんだ。火影は俺の夢だから。額屋で取りな、直樹。あ、いいから早く。もう一つプレゼントがあるから。あんたの夢が叶うおまじない。그런데 다음날 세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혼란 속에 빠져버렸고 그 전쟁은 어린 나와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친하대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도 전쟁의 끝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만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하대는 조금이라도 동료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 닌자가 포함된 4인 1조의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묵살될 뿐이었죠. 하지만 이때 친하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俺も彼女の意見に賛成です。今まで犠牲になった忍びたちの命を無駄にしたくありません。そこから何かを学ぶべきです。 그의 이름은 가토단. 그도 친하대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 동생을 잃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하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둘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단에겐 꿈이 하나 있었는데 俺は里も仲間たちも大好きだ。だから守りたい。妹が死んだ時からその思いだけが俺の支えになっていた。だから俺は火影になる。みんなを守る存在。火影は俺の夢だから。だ。 친하대는 다시 한번 그 꿈에 모든 걸 걸어보기로 결심합니다. あなたにこれを受け取ってほしいの。 하지만 결국
俺はまだ死にたくない。や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嫌なことある。喋るなダン。俺はこんなところで死ぬわけに。大丈夫だよ。血は止めたから。もう大丈夫。助かるよダン。そうか。よかった。畜生、出てくるな。止まれ、止まってくれ。止ま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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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止まれ。もうよせ、死んでる。그렇게 결국 전쟁은 친하대에게서 단마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친하대는 혈액 공포증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닌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더 이상 마을엔 자신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킬 만큼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친하대는 미련 없이 단의 조카인 시즈네와 함께 마을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마을을 떠난 친하대는 어떻게든 슬픔을 잊고자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하대는 전설의 봉이라 불리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하대는 모든 슬픔을 잊은 듯 보였지만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죠. 그렇게 친하대는 슬픔을 잊은 척 수년의 도박판을 전전하며 현실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슬롯 머신에서 대박이 터지고 얼마 후 그녀의 앞에 갑자기 오로치마루가 나타나는데 오로치마루는 그녀에게 자신의 팔을 고쳐달라고 말하며 그 대가로 나와키와 단을 되살려주겠다 제안합니다. 그렇게 친하대에겐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엔 지라이야까지 나타났고 호카게가 되어달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부탁을 해왔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과 호카게가 되어 마을을 지켜달라는 귀찮으면서도 골치만 아픈 제안,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고 게다가 애초에 친하대에겐 이미 마을에 대한 애정 따윈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죠. 이런 친하대의 말에 나루토는 격분했고 결국 나루토와 친하대는 한판 붙게 되는데 하지만 역시나 나루토가 친하대의 상대가 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루토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俺ってばお前と違って絶対火影の名を受け継ぐんだ。火影は俺の夢だから。 친하대가 동요하는 틈을 타 나루토는 아직 미완성인 나선화를 사용하지만 역시나 친하대에겐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신 친하대는 나루토에게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는데 1週間やる。もしお前がその術をマスターしたら火影になれると認めてこの首飾りをお前にやろう。ただし1週間で術をマスターできなければお前の負け。有り金は全てもらうよ。
이제 치나다에게 남은 일은 일주일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약속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나루토는 여전히 나선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하고 있었고 치나데 또한 이제 오로치마루가 한 제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리 술에 마취약을 타 지라이야를 잠재우고 시즈네를 기절시킨 뒤 혼자서 오로치마루를 만나러 갑니다. 치나데는 오로치마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綱手姫、私を殺そうとするなんて。綱手、私は本当に二人を生き返らせるつもりでいたのよ。それに木の葉を潰さないという約束までしたのに。オロチマル。お前が里に手を出さないということが嘘だってことぐらい。わかってる。わかってるのに。私は。二人に、もう一度だけでいい。もう一度でいいから会いたかった。もう一度でいいから触れたかった。もう一度でいいから笑ったあの顔。でも、本当に縄木とダンにもうすぐ会える。そう肌で感じた瞬間に気づいちまった。自分がどうしようもないバカ野郎だってな。二人のあの顔を思い出すだけでこんなにも周りが見えなくなっちまう。姉ちゃん、綱で大好きだった。本当に愛していたから。だから会って抱きしめたかった。でもできなかった。絶対賭けには負けねえぞ。あのガキのせいで二人の夢を思い出しちまったから忘れようとしてたのに。この里はじいちゃんの宝物だ。俺はそれを守るんだ。俺はこの葉隠れを作った初代火影の孫だからよ。俺は里も仲間たちも大好きだ。だから守りたい。俺もじいちゃん見たくなっていつか火影の名前をもらうんだ。俺ってばお前と違って絶対火影の名前を受け継ぐんだ。妹が死んだ時からその思いだけが俺の支えになっていた。だから俺は火影になる。火影は俺の夢だ。二人の命をかけた大切な夢。その夢が叶うことが私の思いでもあった。形あるものはいずれ朽ちる。お前は言ったな。でもやっぱりこの思いだけは朽ちてくれないんだよ。交渉決裂ね。仕方ない。こうなったら力ずくでお願いするしかないわね。 그렇게 결국 츠나데와 오로치마루의 싸움이 시작되고
오로치마루는 양팔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싸움은 친하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의외로 카부토의 실력이 예상외로 뛰어나긴 했지만 친하대의 가슴은 훨씬 더 굉장했죠. 참고로 지라이아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가슴 둘레는 106cm이며 아무튼 잠시 후 지라이아와 나루토까지 가세하지만 혈액 공포증 때문에 친하대는 결국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리고 지라이아 또한 마취약의 영향으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건 나루토와 시즈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도저히 카부토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루토는 절대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どうしてそこでもばあちゃんあの賭けの約束通りその縁起の悪い首飾りもらうからな影分身の術もういいからどけ逃げろ大丈夫だってばよ俺は火影になるまで絶対死なねえからよ螺旋丸그렇게 마침내 나루토는 나소난을 완성해냈습니다. まさか本当にたった一週間であの螺旋丸を 하지만呼吸が止まった畜生死ぬな死ぬな死ぬな死ぬな賭けには勝ったぜおかげは俺の夢だからか最後にもう一度だけあんたにかけてみたくなった 친하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들이 꾸었던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때血に震えながらなぜ三人の一人ともあろうあんたがそんな下人のただのガキを命がけで守ろうとするのこの葉隠れを里を守るためよなぜならこの小さなガキはいずれ火影になるガキだからねここからは私も命をかける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생긴 친하대에겐 이제 두려운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하대는 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내었고 나루토의 꿈을 지키기 위해 호카게가 되기로 결심했죠. 이렇게 완전히 부활한 친하대는 오로치마루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五代目火影様なんかちゃんとやっていけんのか心配になってくるってばよ表へ出なガキこれ一本で
十分。ガキが来てバカにすんなってばよ。今はこんなんでも俺だっていつかはほかげになる。行くぞ。まだってこびん。いい男になりなよ。そして立派なおかげにな。あっ。直樹、ダン、最愛のあなたたちの夢を受け継ぐ子はここにいる。 이렇게 친화대는 나무님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호카게로서의 친화대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죠.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친화대는 하급 닌자의 치료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한 명은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친화대조차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친화대는 닌자를 포기하라 조언했지만 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리를 위해 친화대 또한 포기할 수 없었기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수술 성공 확률을 8%나 더 끌어올림으로써 리의 수술을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애써 치료해주었던 하급 닌자 하나가 마을에서 탈주해버렸고 그 탈주 닌자를 붙잡으려다 다른 닌자들까지 크게 다치고 맙니다. 이에 시카마루는 소대의 임무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소대마다 의료 닌자 한 명씩을 배치한다고 건의하는데 오래전 친화대가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얘기였죠. 만약 그때부터 실행되었다면 아마도 지금쯤이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터. 어쨌거나 그 후 지라이야는 나루토와 함께 2년 동안 수행을 떠났고 그동안 친화대도 사쿠라를 제자로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은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조용히 지나갔죠. 하지만 마침내 나루토와 지라이야가 돌아오고 아카츠키 또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마을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마을 내부에선 장로들이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었고 호카게의 자리를 노리는 단조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 친화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같은 전설의 3닌자인 지라이야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라이야마저 아카츠키를 조사하겠다며 홀로 떠나가 버렸고 ジライヤ様なら大丈夫です。あの方がそうそう。あいつは帰ってこない。私はそっちにかけた。私の賭けは必ず外れるからな。男は振られて強くなる。それに幸せなんてな、男が求めるもんじゃないの。かっこつけやがって。帰ってきたらそろそろかっこつかなくさせてやるかな。 그러나 ジライヤちゃんが戦死した。バカ野郎。 하지만 마을을 지켜야 하는 호카게로서 친화대에겐 슬퍼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루토를 노린 아카츠키는 곧바로 나무님 마을을 공격해왔고 이에 친화대는 카츠유를 소환하여 마을의 닌자들을 서포트했지만 페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다 모든 차크라를 전부 소진해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나루토의 활약으로 다행히 나뭇잎 마을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모든 기력을 소모해버린 츠나데는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조가 6대 호카게로 임명되었다가 사스케에게 죽고 그 다음엔 카카시가 호카게로 지명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츠나데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있었고 닌자 세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전쟁은 시작되었고 오비토는 닌자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 카부토의 힘을 빌려 예토 전생으로 연합군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예토 전생으로 부활한 사람들 중엔 츠나데의 연인 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게다가 우치와 마다라마저 예토 전생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닌자 연합군의 전세는 크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사카게들은 힘을 합쳐 마다라에게 대항해 보지만 하시라마의 세포까지 이식해 목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마다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결국 츠나데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 순간久しぶりだな。俺だ、綱手。ダンだ。ダン、なんでここに？江戸天聖が解かれたんだ。で、霊化の術で飛んできた。変わらないね、綱手。ダン、私はずっとあなたの。時間がない。干渉に浸っている暇はないんだ。もう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ダン、私はあなたが死んでからずっとあなたの思いから逃げてた。でも変わった。そして今ならあなたの無念を、やりたかった思いをもう一度確かめられる。私はほかげになった。でもありがとう、綱手。君は俺のやりたかったことを十分成し遂げてくれているよ。君には辛い思いばかりさせてしまったね。ごめん。向こうで待ってる。でも当分は来ないでくれよ。君は俺の夢そのものだから。最後に君を守れたんだ。江戸転生された甲斐も少しはあったかな。 단의 도움으로 츠나데는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다라는 카게들을 전부 완전히 박살냈고 특히나 하시라마의 손녀인 츠나데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두 조각으로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숨은 붙어 있었던 츠나데는 마지막 남은 차크라를 쥐어짜내 카츠유를 소환해 카게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츠나데와 나머지 카게들을 구한 건 다름 아닌 오로치마루였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로치마루는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츠나데와 카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었고 이제와 츠나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한 치쿠요미가 발동되어 버리고 치쿠요미 속에서 츠나데는 달콤한 꿈을 꾸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모든 싸움은 끝이 난 뒤였죠. 그렇게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제서야 비로소 츠나데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